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글쎄요, 그 구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온전히 다 채워지긴 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하는 걸로 인해서? 오늘 여행길의 주제도 구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갱년기예요, 갱년기. 다시 시작하는 시기. 여보. 왜? 순간 이거 나 이거 무슨 약간 좀 정신병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여보 당신이 아니야. 내가 하는 당신이 아니야. 저희 어머니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이유 없이 화내시고. 상실감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바로 지금 그거죠. 그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행길 함께 떠나실 두 분 여전히 모셨습니다. 김향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경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얘기를 같이 나눌 분을 모셨는데요. 연극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는 분이세요. 변은영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갱년기예요. 갱년기. 다시 시작하는 시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뭐 너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갱년기인 거죠, 지금. 한창 폭발할 때는 지난 것 같고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진이 훨씬 더 길게 오래 가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강렬하지는 않아요. 근데 길게 오래 아주 진을 빼네요. 네. 저는 한 50대 저는 그렇게 그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심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직까지 저도 안 끝난 것 같아요. 계속 간다고 하던데 어느 만큼은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 계속 이렇게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경미 씨는 오늘 네. 좀 많이 공부하는 시기가 되려나?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저도 어차피 겪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네. 어머니가 지금 한창 또 이제 갱년기 오고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어머님도 아마 여진이 좀 남아 계실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도와드릴 이런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많이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요.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잘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 하여간 어떤 그런 그 토크 콘서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오랫동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살짝 건드리는 건 정도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랑 좀 알고 가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집사님은 몇 살쯤이 나의 갱년기 시작이었다고 기억하세요? 저는 일찍 오지는 않았는데 한 50대 초반? 근데 그럼 정말 일찍 온 건 예, 아닌데요? 오히려 늦은 오지는 거 아닌데? 않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막 땀을 막 갑자기 막 덥거나 막 그런 거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잘 모르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갱년기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것도 네. 아 이럴 수 있지 내가 뭐 피곤해서 그래 뭐 해서 이렇게 자꾸 그건 너무 당연한 거를 그것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뭐 갱년기야 뭐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여자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고 여자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아니 생리 갑자기 불규칙해지면 뭐야 내가 이 여자로 끝나는 거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 아닐까? 글쎄 아니면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젊다 뭐 그런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 늙어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럼 원장님은 되게 확 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빨리 왔죠. 40대 한 초반에서 중반 사이가 제일 절정기였던 그때 것 옵니까?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난리 났죠. 몇년 제 속에 안 무슨 남았네.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오셨고 심하게 하셨구나. 네네.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보 이렇게 남편이 부르자면 불러봐요 경미 씨한테. 여보. 어머. 아니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성격도 좀 급하셨었잖아. 에헤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렇게까지 된 거였어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했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하고 또- 쭉 회복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다니까요, 정말. 남편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성질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도마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걸어올라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나보다 그렇게 막 빨라져, 이게 도마질이. 아 누가 오면? 아니 남편이 올라오는 남편이 소리가 나면 오면? 괜히 막 빨라지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남편이 갑자기 여보라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좋게 소리가 안 나가요. 아 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춘기 애들이 왜 물어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는 마음이 꼭 누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지? 이건 내가 아닌데 남편이 나중에 나를 보고 그래. 여보 당신이 아니야. 내가 하는 당신이 아니야. 그런 경험 못 하셨어요? 나는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신체적인 다른 당연하지. 건. 신체적으로 되게 증상이 많았죠. 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이게 한번 발열도 뒤집어지기 있었어요? 시작하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얼굴 전체에 뭐가 돋아나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외출을 못했어요 제가. 진짜. 나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거 막 그 열이 확 오르고 심장도 두근거리시고. 예, 심장도 막 불규칙적으로 두근거리고 더워요. 겨울인데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부채질해. 반성하는 게 두 분 다 덥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아우 너무 덥다 열이 올라오니까 엄마한테 여름이라 그래 괜찮아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확 와닿네요. 네, 이게 갱년기 증상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니까 저는 갱년기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모르죠. 몰랐어요. 그냥 네.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근데 막 신경질이 나고 네. 그래도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신경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갑자기 막 이렇게 탁 쳐버리고 싶기도 그렇지, 하는 그 맞아요. 신경질인데 네. 이거 순간에 이거 나 이거 무슨 약간 좀 정신병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게 뭐 어떤 때는 막 이 몸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그게 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야. 일단 컨디션이 다 안 좋아지는 상태. 권사님은 증상 없으세요? 저는 일단 너무 바빴어요. 축복인가? 아니 그래서 일단 일이 워낙에 여전히 네. 많았었고 오히려 더 많았었고 그래서 그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어찌 보면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힘듦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책임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해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 힘든 것들도 이렇게 바쁘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라고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도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 한 적은 있었어요.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져 가는 게 혹시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주변의 상황들도 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예민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오히려 조금 더 그래 내가 그냥 예전에 나라면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을 것도 혹시 신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더 조심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것 자체가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연기하시면서 그냥 내품었던 거 아닐까요? 왜 연기를 그래? 이래 하면서. 왜 그래? 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다 풀린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현실 쪽에서는 그걸 해결을 못 하는 것들이 네. 있었는데 연기를 드라마 하면서. 중에 그 캐릭터 중에 그러니까 순한 캐릭터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탁 말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꽤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잘했나? 그냥 싹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했나? 내 얘기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어느 후배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가 갱년기 막 초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저도 모르게 주위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야. 근데 어떤 후배가 저를 굉장히 이게 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를 굉장히 미워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같이 이제 선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서 이제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걔가 앞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안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잖아요. 선교하러 갔는데 걔한테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누구 너 저리 비켜 이랬대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튼 걔한테 상처될 만큼이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걔는 그게 딱 꽂힌 거야. 어머 그래서 자기는 선교단이라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선배라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거가 상처가 딱 돼서 저를 10년을 넘게 미워했대요.
그 말 한마디. 예, 예,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편한테 그럴 때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뭐 가시가 탁 박혔겠죠.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다니까요. 10년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가 되면 말의 내용보다는 이 말의 색깔이나 톤이나 이게 그런가 달라진다니까요. 봐요. 이게 에너지가. 상냥스러운 말이 절대로 안 나가.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다들? 아니, 괜찮아 오늘은 보이지 우리 않나요? 경미 씨한테 한번 아니, 괜찮으시죠? 예. 아직 좀 여진이 좀 남으셨다길래. 무서워해 지금은. 사실 이걸로 칠까 싶어서. 경미 씨는 어머님 볼 때 어땠어요? 어머님 볼 때. 저희 어머니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이유 없이 화내시고 계속 덥다 그러시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예,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사나 모르겠다. 맞아, 그런 얘기도 이런 많이 얘기도 해요. 많이 맞아요. 하시고. 이를테면 갱년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년의 사춘기라고 네, 뭐 우리가 뭐 네. 사춘기 어쩌고 얘기하지만 중년의 사춘기 정도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른 것 같아요, 증상이. 뭐 원장님은 정말 세게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거에 비하면 또 그냥 넘어갔나 보다 싶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뭐.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막 땀 뻘뻘 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증상 중에서 경미 씨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얼굴이 붉고 화끈거리는 얼굴 홍조 증상이 있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 두 분 그런 것 같고요. 우울증, 짜증, 또 많더라. 불안감,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요실금, 불면증 오고요. 요실금은 아닌가 봅니다. 예, 편두통, 기억력 장애 증상 있어요. 예, 피로감, 피부가 건조, 얼굴에 잡티가 나고 성욕이 감퇴한다. 엄청 많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들 얘기하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특히 이제 엄마가 그 집안에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안이 사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애를 쓰려고 하는데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집안이 온통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마 그 갱년기에 엄마 있는 집에서 생각보다 덜 긴장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반응들을 하시거든요. 가족들이 다 같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 정도 이렇게 막 세게 네, 오면. 뭐 사춘기하고 사춘기가 만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맞아. 딱 발달 단계로 시기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네, 그래서 봄 춘자하고 가을 춘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옛날 같으면 뭐 엄마는 그런 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지는데 갱년기 엄마는 그게 지나가지지가 않아요. 바로 열받죠. 엄마 그런 거 몰라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아유, 무서워 죽겠네. 형민 씨 엄마 다른 그런 거 것도 쓰면 몰라? 야!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게 나 무시해도 말이야 분수가 있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거 개인의 상실감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이 바로 지금 그거죠. 거기 무시한다라고 바로 네. 나가는 거죠. 내 존재가 뭔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을까? 엄마로서 정말 아내로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역도 있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완전히 손 놓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나갔다가 이제 일을 막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집이 늘 막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을 막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막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 하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갖고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얘는 엄마 들어오자마자 막 갑자기 성질을 내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구들은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보 시끄러 이렇게 하면 깨갱했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여보 시끄러 그러면 당신이 더 시끄럽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머니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커져요. 그렇지. 네, 엄청 목소리 크더라고요. 커져요, 진짜로. 예. 건망증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웃으시지? 건망증. 뭐 재밌는 사연이 많나 봐요. 예. 거의 대명사로 얘기합니다. 거의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몇 개 좀 꺼내보세요. 아니 말을 할 때도 있잖아. 거기 갔잖아. 응? 기억나? 그때 그 사람 만났잖아 우리. 혼자 다 그거 다 들어가 있어 그때 그 사람 있잖아. 왜 그때 그거 먹었지? 뭐 먹었는지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화를 거의 대명사로 한다니까요. 단어가 기억이 진짜로 안 나요. 사람 안 이름도 나서 기억이 안 그러는 거예요? 나고.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 전날의 일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그 전날에 남편하고 식사를 갔죠. 그죠? 식사 장소도 잘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고 누구하고 먹었는지 그 사람 이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맨날 아 여보 있잖아 그때 그 사람 그때 왜 거기 갔었잖아 왜 그때 그거 먹었잖아 왜 그건 뭐지 그때 그거 정말 맛있었는데 있잖아 그때 뭐 이런 소재로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 거시기야. 거의 그냥. 거시기 뭐시기로 다 대화를 한다니까요. 좀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이제 딸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멸치를 갖다가 다듬어서 이렇게 해갖고서 보냈대요. 근데 딸이 전화가 왔대. 멸치 잘 받았지? 그랬더니 엄마 근데 왜 멸치 똥하고 머리만 있어? 아 심지어 그 정도 완전히 보낼 때까지. 바꿔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렇게 하고 방을 딱 들어갔더니 남편이 내 약은 이러더래요. 약을 그래서 보냈구나. 약? 그러니까 남편이 약 준다고 가져갔는데 약 아무 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에 전화하면서 먹은 거야 남편 약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건망증이 그게 갱년기 건망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좀 원래 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아니요, 거예요? 갱년기가 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성 호르몬이 소량으로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점점 자취를 감추면서 남성 호르몬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여성 호르몬에 맞춰서 신체 구도가 다 돌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호르몬 시스템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뇌 전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재편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기간이야. 뇌에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과부하가 생기면서 이제 이거를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정보들은 자꾸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정보는 또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때는 정말 어머 내가 이러다가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어쩌지? 뭐 근데 다 생각이 나요 그런 거는. 근데 일상생활에 대한 사소한 기억들은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만 일단은 중요한 것만 이제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뇌에서도 재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뇌에서 재편성이 생기면서 우선순위의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쓸데없는 정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정보들은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의 갱년기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은 갱년기가 없냐면 남성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남성도 똑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고 남성들, 여성들은 급격하게 되니까 그 이제 부딪히는 시기니까 사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남성들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서 부딪히고 여성이 조금 잠잠해질 때쯤에 남성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때 사실 더 많이 봐줘야 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저기 뭐야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생리가 끊어지고 생리가 뭐 시작되고 그런 건 없어요. 급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신체적인 증상은 없는데 심리적인 갱년기가 되게 심각하죠. 이게 똑같이 간대요. 사실은 똑같이 가고 있어서 네네. 시간을 오래 가기 때문에 네네. 여성들은 확 표시를 하는데 남성들이 표시를 안 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아 맞아 우리가 다 막 힘들고 끝났을 때 그도 똑같이 겪고 있었는데 격하지가 않았다는 거는 좀 같이 기억을 하면 너는 다 맞춰줘 이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도 그러고 있구나라고 서서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같이 공감해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극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건망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건망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건망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거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이럴 때도 있어. 나 지금 어디 가고 그럴 때는 진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치매 걸렸다고 걱정될 정도였겠다.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습관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녁에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거 알람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오늘 뭐뭐뭐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내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왜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왜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못 어, 그때 다 이렇게 누르고 이러니까는 저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끝번호를 외워서 상대편 이름 안 치고 그냥 끝번호를 누르려고 내 애를 자리요? 내 자리를 외워지던가요 그게? 옛날에 외웠던 거는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 외우고 계세요? 네. 내비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아는 길은 그냥 이렇게 제가 찾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쪽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해봐요.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볼까 하고 이렇게 돌아가 보고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기계나 이런 거에 의지가 더 맞아요.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진짜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기록은 영원하니까 저는 이제 메모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쓰자. 예. 기록을 열심히 했죠. 문제는
메모지가 기록해놓은 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전혀 찾지를 못하겠어. 어디다 메모했더라 이게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챙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약속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촬영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뭐 그런 방법도 쓰고 중요한 거는 기억력은 사라지지만 갱년기 여성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정말 사소한 기억은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여성들도 여전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때죠. 아는 사람다운. 다시 말해서 굉장히 옛날에 예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면 이제 진짜 아름다워지는 시기가 네. 되는 근데 거죠. 그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꽃이 다 떨어지죠. 우리는 가을 초짜인데 아직도 활짝 피어난 꽃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열매가 있잖아요. 코스모스야 국화고. 할미꽃. 근데 그 열매가 남잖아요. 꽃잎 떨어지면. 열매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정말 그 수십 가지의 장미를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열매가 남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근데 나 자신에게 기억력이 자꾸 없으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찮게 이렇게 스스로 자꾸 자기애심을 느끼기보다는 그래 이제는 지혜가 있잖아. 기억력은 없어. 그러나 지혜가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 좀 위안하는 것도 좀 힘이 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그 네. 이제 뭐 두고 가는 거 뭐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감사한 건 저는 대사를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그쵸. 되는 정말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되게 대사를 잘 외웠어요. 네. 그러니까 늘 많은 양의 대사와 네. 그리고 정혜리가 출연하면 저 사람 대사 NG를 내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아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당연하지만 어떤 순간에 그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네, 있어서 네. 내가 나중에 이거 잘 못 외워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초집중을 해서 그런지 그게 쭉 이렇게 많이 외워져서 가고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가 급하게 나가다 보면은 자꾸 놓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꼭 들고 나와야 되는 것들 그런 건 사실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미리 챙겨서 현관 그렇죠. 앞에 두면 신발 네. 신는 데 두면 그것도 물론 두고 나온다지만 신발 핸드폰에 넣었다가 또 두고 나왔잖아. 진짜? 왜냐하면 하도 네, 내가 그런 핸드폰을 거 놓치고 그렇게 다니니까 하는 것도. 하도 핸드폰을 놓치고 다니니까 남편이 안 되겠다 그러고 신발 속에다 핸드폰을 아, 넣어놓은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신발을 꼭 신고 가니까. 근데 난 그거 다른 집어 신발 던지고 신었어요? 다 이렇게 집어 던지고 온 거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핸드폰을 신발 안에 넣어놨냐. 그리고 또 집어 던지고 나왔으니까 진짜? 그것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게 좋은 아이, 방법인 것 참나. 같아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건 되게 좋은 그거는 방법. 저 지금도 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는 사실 예. 우리가 뭐 급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네. 거지 늘 그거에 너무 무슨 뭐 나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 그야말로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은 또 가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네, 맞아요. 왜 많은 게 있는데 특별히 이걸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분명히 이유가 들었어요. 있죠. 예, 네. 예, 예. 그거를 찾아냈을 때 우리가 갱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여자는 3번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그 엄마 뱃속에서 아이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사춘기 생리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리가 끊기면서 그때부터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갱년기 이전까지 다른 생명을 계속 잉태하고 출산하고 보살피고 누군가를 탄생시켰잖아요, 우리가. 근데 갱년기를 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를 탄생하라. 네. 이제 네 이름 석자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런 뜻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 이 엄청난 그 지원 사격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죠. 예, 나를 찾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까지 네. 극복하기까지 하나님께 좀 많이 매달리고 그렇게도 네. 해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탈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모든 사역을 놓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고 글쎄 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너무 많이 울면서 내 인생이 뭘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면서 계속 그렇게 울었을 때 난 그때 그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터치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고 널 잘 살았다. 괜찮게 살았다. 김양숙 잘 살았어. 최선 다했어. 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네. 참 많이 힘들었겠다 얘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면서 제가 회복을 했죠. 그게 너무 큰 위로였어요. 저한테는. 네. 주변에서도 그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고 힘이 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가족들하고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이렇게 가족한테 그거를 이렇게 아까 그렇게 막 신경질을 내거나 그러긴 했지만 뭐 갱년기니까 도와줘 이런 거를 티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밖에서 해결을 하려고 또 혼자서 차를 몰고 막 몰고 음악을 들으면서 울어것도 보고 또 영화도 가보고 또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어보고 어떤 날은 이제 여행도 훅 떠나보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그래도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근본적인 거죠. 건 아니었으니까. 안 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아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왜 행복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제가 막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막 울면서 그렇게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왜 너도 행복하면 안 되니? 그럴 때마다 난 네 옆에 있었고, 그러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정말 피로 값주고 샀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꼭 여기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아니잖냐. 이제 그런 거를 그럼 저한테 줬을 때.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거를 보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치유를 하고 또 치유 공부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처럼 아픈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낼 때 왜 그렇지? 그거를 자꾸 이제 들여다보게 돼서 저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할까? 갱년기를 통해서.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집에 왔을 때 아까 막 제가 화를 냈다 그랬잖아. 이게 그랬는데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는 내가 그거를 이거 정말 너 바빴구나. 그러면서 제가 바빠서 못 치웠구나라고 이게 말투가 바꿔주고 엄마 생각에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제 제가 말이 바뀌어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내가 여기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굴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제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고 그런 시기를 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진짜 생각해요. 그 말 정말 많이 진짜 공감이 되는데 그게 영혼의 오솔길인 것 같아요. 네. 영혼의 동굴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싫어지니까 당연히 스탑하니까 만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일 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만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갱년기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스탑 사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여전히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육체에서 힘듦이 이게 이제 그 정신뿐이 아니라 사실 몸 자체가 힘이 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약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거 좀 증상을 도움을 조금 받으셨어요? 완화시키는 의학적인 도움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 같은 거를 맞거든요. 맞는 거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또 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체요법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노포즈라고 그래서 그 왜 하나님이 주신 식품 중에서 뭐 콩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석류라든지 또 뭐 당귀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액기스로 모아놓은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좀 복용을 했어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시기적으로 확 왔다가 그게 괜찮아져요? 너무 심했을 때. 그럼 좀 괜찮아져요? 조금 지나가면? 완화가 되죠. 네, 완화가 되는데 결국은 내가 보니까 그만큼 채워야 되는 것 같아. 채워야 된다. 네, 채워야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증상이 너무 심하면 분명히 도움을 의학적인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건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거는 몸에 열을 발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 때 운동을 사실 많이 시작했던 이유가 그때 운동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많이 했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몸에서 뭐가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차라리 그냥 막 뛰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개운해져요. 안 그러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건 좀 도움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한창 그 갱년기 왔을 때 물론 신체적인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많이 하셨던 얘기가 난 이제 뭐 하지? 맞아요. 상실. 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늘 세뇌시켰던 얘기가 엄마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줄까? 엄마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연예인이고 엄마가 옆에서 나의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야. 엄마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엄마는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길들여졌어요. 요즘에는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시고 제 스케줄 뭐 다음 주에 뭐 있어 이러면은 정말 그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내세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책임감 부여? 네, 자기가 나는 우리 딸의 매니저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 가능을 하실 회복하신 일을. 거야. 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봐야 된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지금 방송 그거를 듣고 안 되는 거 그걸 아닌가? 그걸 이용해서 조금 너무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비밀인데 너무 다들 몇 노출한다. 년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몇 년을 투자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편해집니다. 아니면 그거에 그거- 합당한 네. 엄마 이거에 대해서 합당한 그 그래. 대우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엄마 월급은 몇월 며칠입니다. 며칠입니다. 야. 딱 하면은 정말 내가 여기에 일하러 오는 물론 딸에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난 정말 직장인이다 이런 그건 것도 되게 있어요. 필요하대요. 예. 되게 필요하대요. 그 갱년기를 극복하는 게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투자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많이 가면은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미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딸을 도와주는 것 같았으나 이게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응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 거야라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성기론의 아내라는 그 자리에서 그냥 김향숙이라는 이름으로 서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성기론의 아내가 싫지 않거든요. 여전히 좋아요. 굉장히 큰 우산이고 정말 큰 그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들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보람있고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이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를 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났던 게 이제 그 신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갱년기가 너무 심각했을 때 몸 쓰는 거를 만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치료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막 이런 움직임도 막 하고 그다음에 소리 정말 지르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애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막 야! 뭐 이러고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부예요. 일부. 아, 다는 일부? 아니고 일부. 하여튼 근데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다 몸이잖아요. 그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움직임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정말 분노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남자들이 그 순간에 와서 보면 그러겠다. 도대체 저 여자들은 뭐가 쌓인 게 저렇게 많아서 맨날 이러고 있나. 무서워 죽겠다고. 무슨 아니 누가 그렇게 쌓이게 했는데 이 갱년기 여성들이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 전에 철없는 남자들 때문에 쌓인 게 많다고요. 다 참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웃고 네, 이 남성 호르몬 들어오면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모습이야 막 이러면서. 복싱을 좀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복싱 이런 거. 복싱, 킥복싱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러게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킥복싱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야지 신체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신체가 약해지는데 과한 거 하면은 더 다친다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네. 잘못하면 맞는 안 걸 되지. 해야 되네요. 그럼 그때에 맞춰서 해야 근데 되지. 이게 이런 학문이 있더라고 어쨌든. 그냥 가족 간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 세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더라니까 이게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손가락 하나만 내보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 있는 나무, 고목나무였다가 여기에다가 끝에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게 귀엽게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얘를 왜 세우고 있어?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새끼 손가락 벌써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리듬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크게요. 크게 해요. 훨씬 이거 더 음악이 커지니까. 안 되니까요. 훨씬 더 커야지 조금 우리가 움직임 만드는. 조금 더 크게요. 좀 더 크게요. 네, 자 새끼 손가락부터. 새끼부터. 이게 좀 움직이 어려운 건데. 이거 어렵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자 방향 좀 바꿀게요. 오른쪽 왼쪽. 위아래. 대각선.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 손 해도 되죠? 네, 두 손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손가락 다. 손가락 다. 자, 손으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연주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지금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 손목. 팔꿈치. 어깨. 머리. 자, 온몸토. 두 분씩 보시면서. 자, 손바닥 만나서. 손바닥 만나서. 자, 위로 올라가고. 위로 멀어지면서. 멀어지면서 가까이 오시면서. 가까이 오면서. 멀어지면서. 가까이 오면서. 자, 오른쪽 왼쪽. 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자, 소리 나는 소리. 자, 가슴.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아니야? 야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1분도 안 했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게.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신나요. 금방 기분 바뀌어요. 확 에너지가 올라오네요. 자, 우리 네. 정말 신체 움직이면 내 호르몬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러다 보면 사람 일어서고 싶고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소리 지르고 그 이제 싶고. 관광버스 춤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슬슬 이러고 있다가 아, 참. 그 경미 씨, 네. 같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네. 일단 일단 그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팀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만족과 신선한 피로감 때문에 불면증이 없어진답니다. 예, 그리고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또 전문가의 도움 받는 거 중요하고요. 상담자를 찾아가서 힘든 것을 나누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럼요, 너무 힘들죠, 예. 당연히. 그냥 감정의 대청소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네. 컴퓨터에는 R집인 것 같아요. 아, 맞아. R집이 있다가 이제 압축 풀게 하면은 네. 오르르륵 풀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만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갱년, 새로 태어나는 시기인 네. 거예요. 다시갱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성에서 진정한 그 인간의 이걸 찾아가고 있는 그 사람만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잘 지나온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확연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변은영 집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힘들었지만 이제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시기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 틀 나만의 이렇게 와꾸를 해서 그 안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 상자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자신감이 돼서 이게 확 그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언어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여성스러운 언어를 썼다면 어떤 날은 한번 이렇게 거친 말도 써보고 싶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용기가 그게 남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거는 아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호르몬을 남용하면 안 되고요. 네. 여성성은 그대로 잘 킵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갱년기가 되면 여성성이 다 사라지는 거.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걸음 걷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후배한테 부탁해서 내가 걸음 걸을 때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퍼지고 막 걸을 때 나한테 얘기해 줘라. 그러면은 내가 언니 걸음 이러면은 내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걸음도 남자 좀 더 여자스럽게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게 놔버리면은 여자는 뭐 그럼 사실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야.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슬프네요. 정말 배기 싫어. 놔버리면 정말 배기 싫어. 그러니까 80이 돼도 90이 돼도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여야 네. 되는 거죠. 아, 저는 지금 그럼요.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드라마 하면서 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주부 역할하고 좀 되게 이제 격하고 시장에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 역할이. 그래서 그 아줌마 그들이 정말 시장에서 많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뭉실뭉실해 갖고 가는 그런 신발이 늘 이제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그걸 신어야 되고 그랬더니 그때 남자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포 신발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여자를 포기하는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포 신발. 남자 선배님 해준 얘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때로는 편하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여자 캐릭터는 그걸 신었어야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일을 살림을 일구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여자 폭이라는 것도 생각이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갱년기가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의 도움도 같이 받으면서 너무 예민한 것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맞아요. 가족들이 지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리 시작했을 때 여자로 태어났다고 축하해 주잖아요. 갱년기 여성들도 축하받아야 돼요. 맞아요. 생리 끊어졌을 때 말만 갱년기였어 축하합시다. 그동안은 그치? 네. 말만 다시였어. 축하드립니다. 생일 케이크 하나 놓고 여자로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 축하한다. 축하받아야 돼요. 가족들 정말 축하해 줘야 됩니다. 네. 갱년기의 날을 하나 이렇게 정할까? 만들까요? 갱년기의 날, 세계 갱년기의 날. 갱년기의 날 이래가지고. 지금 혹시 갱년기를 지나지만 극복하고 싶어하고 또 극복하려고 애쓰는 분들께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심하게 지나셨던 사모님부터 말씀하신다면. 네. 다시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상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죠. 우리 아이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아팠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갱년기 맞이하게 되는 여성들 축하합니다. 여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신 것. 네. 저도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이렇게 왜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많이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갱년기 때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기의 미인인 오드리 헵번도 어떤 남자의 사랑도 어떤 사랑도 3년이 지나가지를 않더라.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힘들고 그럴 때 우울증 약을 먹고 힘들 때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사랑을 남한테 주자. 그래서 이제 남한테 사랑을 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듯이 우리의 갱년기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나 저나 여자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엄마하고 여자는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가시리라 믿습니다. 네. 경미 씨도 그렇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예, 이 또한 오겠죠. 네. 조금만 기다리면 이 또한 오겠네요. 데뷔하고 있겠습니다. 네, 엄마에 대해서 할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월급날은 25일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래요.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늘 사랑을 우리는 받기를 많이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을 하라고 하셨지 사랑을 늘 받고 살아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우리한테 많은 사랑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든 것들도 지나면 또 더 많은 큰 사랑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힘드시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그리고 조금 도움 받으셨으면 받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행길. 어떻게 오늘도 좀 행복한 동행길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정말 많이 행복했고 다시 한번 내가 여자이어서 참 행복하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여자로 안 태어나고 싶다 뭐 이랬는데 저는 또 태어나도 진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 감사해요. 네네네. 여성이어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여자 좋죠. 행복합니다, 여자여서. 네. 감당할 건 많이 있지만 그만큼 또 누릴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행복한 것도 많이 있고. 네, 오늘 여행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번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